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1위 오일앤가스 시추기업인 트랜스오션 티커명 리그라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녹화를 거의 다 끝냈었는데 에러가 나왔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말을 빨리 하게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자 기사인데 오늘자 기사 상당히 그 시추기업 관련해서 좋은 기사 내용이 떴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유의미하게 생각하고요.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취임 초기에 석유 시추에 대해서 이렇게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만 등 해상 쪽에서 석유 시추를 금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구조에 대한 임대를 석유 시추 기업들에게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의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위기감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ILA라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 내용이 석유 기업들에게 시추를 허용한다는 내용들을 담았고요. 금일자로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공구조 임대를 해지한다는 명령을 발의했습니다. 금일자고요. 9월 14일 보시면 9월 14일 12시 58분에 발표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이제 석유 기업들은 할 수 있고 이제 시추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기업들이나 특히 시추 기업들에는 이제 먹거리가 없었는데 멕시코만 중에 이제 많은 먹거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추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호재겠죠. 그래서 관련 기업인 트랜스오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트랜스오션의 IR 프레젠테이션 장표 내용이고 이렇게 시추 장비들을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트랜스오션은 해상 쪽에 시추하는 해상 시추 특화 기업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그 인더스트리 리딩 백로로 그래갖고 여러 경쟁사들 중에서 리그가 이제 트랜스오션의 티커명이거든요. 트랜스오션의 다른 경쟁사들 대비 수주 정보는 거의 1.8배 정도 많다. 그래서 가장 많다. 이렇게 PR을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걸 카피해갖고 링크를 따왔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트랜스오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이제 트랜스오션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내용에 있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수치들을 이용해갖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일단은 처음에는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랜스오션은 17년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2년에 소폭 흑자로 전환됐는데요. 순이익은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채 리스크가 있어갖고 이자 비용이 과다로 인해서 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좀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9월 13일자에 교환사채를 발행 공시했고, 그래서 물량을 대충 따져보니까는 총 주식수 대비 한 25.4%가 물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월 30일자에 교환사채 발행이 완료되고, 교환사채 발행하는 이슈하는 이유는 부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최근에 이번 주에 그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추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트랜스오션은 13일하고 어저께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유는 뭐냐면 13일날 이렇게 교환사채 발행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 사유 때문에 주식수의 희석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되었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스크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E&P, 그러니까 시추기업들은 2020년대 파산됐습니다. 그러나 트랜스오션은 파산 위기에서 가까스로 버텨갖고 파산을 절차를 안 밟았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뭐 발레리스나 아니면은 노블 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이제 파산되어서 회생 절차를 밟아가고 부채 비율이나 그런 것들 이제 재무 상태표가 상당히 깔끔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당 기업들은 이제 신규로 이제 시작 리셋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수주와 잔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트랜스오션의 수주 잔고는 다른 경쟁사 대비 한 2배 정도 가까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유는 파산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영업 활동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유고요. 일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오션은 재무 상태는 다른 경쟁사 대비 안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백로고 수주정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경쟁사들은 회상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좋은데 대신에 수주정도는 낮다. 그렇게 일장일단하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17년부터 22년까지 매출액과 파란색, 노란색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적자가 훨씬 심합니다. 이렇게 17년, 18년, 19년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고요. 22년에 드디어 소폭의 흑자를 시현했습니다. 매출액 상승과 더불어. 그래서 사유가 이렇게 왜 과거에 이렇게 많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영업이익의 적자 사유는 대규모 일회성 손실비용 반영 및 높은 관광상각비 지속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17년부터 지속되는 손상차손과 자산차손 손실이 반영이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17년, 18년, 19년 주황색하고 이제 회색들이 손상차손하고 그다음에 유용자산 손실, 처분 손실 비용들이거든요. 노란색은 판관비율. 그래서 판관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영업이익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회성 손실 비용들이 마무리되고 21년 2분기부터 이제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매출액과 판관비율 회색선, 그 다음에 주황색 GPM 같이 표시한 거고요. 이렇게 손상차손들의 비용들이 발생돼서 과거에는 이렇게 판관비율이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그런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판관비율이 하향한 때는 추세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2년 2분기에 이렇게 다시 터닝해갖고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의 미발생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감소, 그리고 매출의 증가,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일 평균 임대료 사용료의 증가를 이렇게 조합으로 돼갖고 22년 2분기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원년 분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감가상각비 추세고요.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가상각비 및 손실비용은 제외한 운영비용과 오퍼레이팅 앤 메인테넌스 그리고 관리비, G&A 이 두 개를 합한 매출액 대비 비중이고요. 보시면요. 과거 보시면은 이렇게 과거부터 17년부터 해갖고 이렇게 22년까지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비용이나 그런 것들만 발생되지 않으면은 만약 매출액 증가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일일 사용 데일리 레이트라고 해갖고 그게 비용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흑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추론됩니다. 또한 순이익도 이렇게 된 매출액만 증가된다면은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금흐름이고 현금흐름은 장기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OCF고 회색이 FCF 이렇게 보시면 OCF는 지속 장기간 플러스 FCF 플러스 장기간 FCF 주황색은 캐펙스고요. 20년 2분기부터 캐펙스 지평을 좀 줄였다가 22년 1분기부터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는 신규 프로젝트 중고 두건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펙스 집행 내역을 분류했고요. 보시면요. 뉴빌드 콘스트럭션 프로그램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캐펙스 집행 내역입니다. 파란색이. 보시면 19년 4분기부터 21년 1분기, 22년 2분기에 지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당 사유는 트랜스오션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뉴빌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런트 뉴빌드하고 두 건의 신규 프로젝트가 22년 4분기하고 23년 1분기에 시작된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해당 사항들은 당연히 백로그 그러니까 수주장고나 그런 것들의 캐펙스에 22년 2분기 분기 보고서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평균 일일 사용료 그러니까는 데일리 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22년 2분기에 35만 8천 달러 유지 중이고 이렇게 1분기 대비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2년 2분기에 이게 매출액 상승과 비용 감소가 겹치면서 22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소폭 전환되는 사유 중에 하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8천 달러는 꼭 기억하십시오.
일일 사용 데일리 레이트. 지역별 매출액 현황이고, 파란색이 이제 US 지역이고요. US 지역의 매출액이, 발생되는 매출액이 주력 매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노르웨이, 그 다음에 회색은 기타, 뭐 브라질하고 영국 등이 있습니다. 트랜스오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력 매출액인 미국 쪽 이제 시추 관련해서 매출액이 증가돼야지만 지금 나머지는 기타하고 이제 노르웨이는 증가되고 있잖아요. 미국 쪽만 매출액만 증가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이제 계속 장기가 앞으로 이제 23년부터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기사고요. 특징적인 기사인데 뭐냐면은 오프쇼어 드릴링, 그러니까 해상시추 기업들의 임대료가, 이게 임대료는 데일리 레이트거든요. 그래서 몇 달 안에 50만 원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회사 경영진이 밝혔다고 내용입니다. 시추업체들은 몇 년 동안 기기 임대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병이 있더라고. 아까 20년대 파산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합병이 잇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시설들을 폐기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제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사용 가능한 시설은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년 그때부터 이제 파산돼 갖고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들만 지금 남아 있고요.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경쟁사 이렇게 몇 개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경쟁사 이렇게 소수의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해서 이제 시추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 떨어져갖고 미국 멕시코만 이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도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독립화를 위해서 이제 시추나 그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IR 자료에 보면은 각 시추 기업들의 대부분의 IR 자료를 보면은 좀 있으면 이제 쇼티시가 난다고 그래갖고 그 시추 기업들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됐죠. 회사 입장에서.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게 좀 그렇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좀 정상적인 부분이고, 그거는 그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주요 시추업자 트랜스오션은 주간 환율이 현재보다 훨씬 더 상승해 50만 달러를 조만간에 데일리 레이트가 일일 사용료가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개월 중 후쯤에는 트랜스오션의 일부 설비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어저께 기사 떴고요. 그래서 한번 그 트랜스오션의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그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콘트랙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시추계약 체결권에 대해서 기사들이 다 뜨거든요. 근데 보니까 특징적인 게 22년 8월 1일 이후에 8월 1일, 8월 2일, 9월 6일 1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형 계약이 3건이 체결됐더라고 보니까요. 과거 추세를 보면은 과거 연도에는 1년에 한 2건에서 3건 내 계획이 일반적 패턴인데 22년에 벌써 6월달에 한 건, 8월달에 총 4건 했어요. 그래서 21년도에는 3건, 20년에 2건, 19년도에 1건 이렇게. 근데 최근에 1개월 만에 이렇게 3건이 연달아 터진다는 거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그 일일 사용료가 35만 8천, 36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50만 달러를 넘길 거라고 이렇게 기사 내용 떴고요.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8월 2일자, 요거 8월 2일자 기사의 내용, 계약 내용이고요. 장소는 걸프 오브 멕시코만. 아까 바이든이 멕시코만에 이제 공공부지 임대 행정명령 철회시켰잖아요. 멕시코만이에요. 그리고 일일 사용료가 데일리 레이트가 44만 달러로 아까 36만 달러였잖아요. 22년 2분기에 44만 달러로 벌써 계약이 됐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9월 6일자로 보면 또 여기도 멕시코만이고 여기는 또 일 사용료가 39만 5천 달러하고 44만 달러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 기사 50만 달러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조만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출액 증가가 더불어서 일일 사용료 데일리 레이트가
6만 달러로 했을 때 흑자 전환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40만 달러 이상 또는 50만 달러까지 계약되면은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출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금일자 그 행정명령과 더불어서 시추기업 관련해서는 괜찮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WNT 오프쇼어라는 WTI 티커명 이라는 시추기업이고 어저께 10% 정도 올랐고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 다음에 BOR이라고 보드릴이라는 또 다른 기업인데 해당 기업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그, 트랜스오션 13일날 이렇게 증작 귀환사채 발행 공시하고 이렇게 주가 떨어졌고요. 그저께, 어저께.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주가들이 급등한 데 반해서 귀환사채 발행 공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8% 정도 빠졌고, 아직 6% 빠졌네요. 그리고 주가도 보면은 1위 업체인 글로벌 1위 17기업의 업체에 불구하고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보시면요. 물론 그 부채 뭐 그런 리스크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반영될 거라고 하는데 1위 사용료만 많이 상승하고 계약 체계, 대형 계약 체계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면은 실적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틀릴 수 있는 의견일 수 있고 리스크가 또 높기 때문에 그 해당 사항은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